자, 우리 삼성 SDI 주주님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수장입니다. 오늘은 좀 기사부터 제가 이렇게 띄워놓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제 날짜로 삼성 SDI 되게 좀 상징적인 기사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제목부터 좀 받아보시면 뭐 관세 환급은 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본업 회복에 7분기 만에 흑자 기대, 이런 기사 제목을 좀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이 제목이 좀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이제 이 삼성 SDI 관해서 흑자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항상 붙였던 꼬리표가 뭐였냐면은, 그거 그냥 관세 환급 일회성 아니냐. 근데 이번 내용은 관세 환급을 빼고도 우리가 이 본업만으로 충분히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 SDI가 진짜 이제부터는 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는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드려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오늘 뭐 비 홀딱 맞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갑자기 좀 폭우가 와가지고. 이번 주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잘 챙기시고, 당분간은 우산을 좀 챙겨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폭우가 내릴지 모르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우산 꼭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 구독 버튼도 같이 좀 챙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CD만 그냥 뭐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우리 주주님들이 수익 내시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인사이트를 전달드려 볼 테니까 바로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보시다가 조금이라도 좀 마음이 드셨다, 이 황소장 괜찮다 생각되시면, 그때는 이 옆에 있는 이 따봉 버튼, 요것도 꼭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사 내용부터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셋증권이나 NH투자증권 그리고 IM증권 이 세 곳이 다 흑자 전환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실현이 되면은 삼성 SDI가 2024년 3분기 이후에 무려 7개 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서게 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손실 규모 추이를 좀 잠깐만 보면, 지난해 3분기에 우리가 이제 5,913억을 찍었잖아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4분기가 2,992억.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가 1,556억. 이러면서 뭐 거의 반씩, 이제 2분의 1씩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흐름인데, 이런 게 진짜 턴어라운드 곡선이죠,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빵 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점점 축소가 되고, 결국에는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시장이 좀 가장 못 견디는 게 도대체 언제 좋아지냐, 이렇게 잘 모르는 그런 종목인데, 근데 삼성 SDI는 지금 시점이 어느 정도 굉장히 특정이 되고 있고, 방향성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국면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삼성 SDI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진짜 펀더멘탈이 뭐냐, 요걸 봐야 되는데, 답은 뭐 명확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 지금 삼성 SDI가 회복을 하는 게 전기차도 전기차인데, 이 ESS, 이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얘가 지금 핵심이에요. 삼성 SDI가 지난해 3월에 이제 미국 에너지 기업하고 1조 5천억 규모의 이 ESS용 각형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근데 이게 한 건이에요. 한 건에 1조 5천억 원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글로벌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 그러니까 이 하이퍼스케일러하고 이 수천억 규모의 BBU랑 이 UPS, 이 공급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BBU는 뭐냐면은, 이제 서버에 전력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즉시 전력을 공급해주는 이 보조용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백업 유닛이고, 이 UPS는 갑전이 정전이 나거나 이러면 데이터 센터는 멈추면 안 되잖아. 이게 계속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무정전 전원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I 연산량이 폭발하면 폭발할수록 당연히 이 두 개 요소는 무조건 같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 시장 규모를 잠깐만 보시면, 글로벌 ESS용 배터리 시장이 이제 2024년에 399기가와트시였습니다. 요 정도였는데, 요게 2035년에는 뭐 1230기가와트시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직접 들어가는 마이크로 그리드용 ESS 시장은 2030년까지 거의 뭐 연평균 60%가 넘는 초고 성장률이 나올 거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시장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폭발하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삼성 SDI가 진짜 잘 준비한 지점인데, 이 데이터 센터용 원통형 배터리를 삼성 SDI가 2017년부터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지금까지 누적 공급량이 뭐 3억 셀 이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데서 우리가 뒤늦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미 8년 넘게 시장을 지켜오면서 이 레퍼런스와 신뢰를 쌓아놨다라는 겁니다. 이 판이 열리면 가장 먼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미리 지금 돗자리를 깔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 SDI 자체적으로도 지금 뭐 미국 ESS 생산 캐파 2년치나 3년치 물량을 상당 부분 채워놓은 상태라고 밝혔고,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있잖아요, 여러분. 배터리 사업은 결국에 이 가동률, 요거 게임인데 가동률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은 당연히 고정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 구조가 이 조건이 지금 딱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이 관세 환급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삼성 SDI가 과거에 미국으로 수출한 ESS 제품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이때 냈던 관세를 이제 돌려받는 그런 이슈인데 업계에서는 이 규모를 뭐 수백억 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원래 시장이 이거를 흑자 전환의 트리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환급 이게 인식이 되는 분기에 우리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그 순서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관세가 없어도 관세 환급이 없이도 흑자가 가능하고 관세 환급은 말 그대로 보너스 개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얘기가 다르죠. 흑자 폭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열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진짜 우리 삼성 SDI만의 핵심 카드가 하나가 있잖아요. 이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 요거 솔리드 스택인데 삼성 SDI가 2027년 하반기 양산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이게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가장 빠른 로드맵이에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은 2030년 전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3년이나 지금 빨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BMW하고 이제 미국 솔리더 파워 얘네랑 파트너십을 맺고 실증 테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2026년 말부터 이제 이 BMW 차세대 평가용 차량에 실제로 얹혀가지고 지금 검증에 들어가고 있는 스케줄이고 게다가 이제 복수의 글로벌 고객사가 샘플 평가 중인데 에너지 밀도랑 이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전고체는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이제 이 피지컬 AI 이쪽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터배터리 2026에서 삼성 SDI가 이 전고체 첫 무대를 전기차가 아니라 로봇용으로 이게 당연히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죠. AI 인프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이 로봇 수요도 커지게 되는데 여기에 핵심 전력은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호재가 쌓이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주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중에 녹화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지금 주가가 마이너스 4%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45만 1,500원 주가를 좀 같이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이 내일 이제 3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형적인 그 눈치 보기 장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 증권가에서 잡고 있는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대략 뭐 84조, 85, 6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1분기에 이제 57조를 대폭 경신하는 그런 뭐 사상 최대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성과급 부분 한 19조 정도를 제외를 하면은 실질 영업이익은 100조를 넘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호실적 요거를 삼척동자도 이미 다 아는 공지된 호재잖아요. 물론 이제 성과급 반영 폭에 따른 그런 변수는 있을 수 있는데 뭐 일단 실적 발표 이후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미친 변동성은 기대하기 좀 어려울 국면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이제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져도 결국에 이 세론 현상 이게 좀 많이 반복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이 말도 안 되는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무슨 뭐 85% 영업이익 86%? 이 말도 안 되는 아무튼 이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근데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반도체로 쏠렸던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 풀린다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신호고 계속해서 반도체 쪽 수급 쏠림은 유지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좀 억울하게 주가가 계속해서 눌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 몰려있던 자금이 상대적으로 덜어오는 섹터 뭐 실적 턴어라운드가 눈앞에 있는 섹터 그런 데로 옮겨붙을 여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삼성 SDI라는 거죠. 우리도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주가가 계속해서 빠져 있었잖아요.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이 삼성 SDI의 이 흑자 전환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본업의 이 구조적 회복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고 요 인식이 바뀌는 순간부터 밸류에이션 로직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일회성 흑자 전환은 한 분기 반짝하는 걸로 이제 시장이 보지만 이 구조적 흑자는 지속 가능한 이익 곡선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PBR이든 PER이든 시장이 붙여주는 배수 자체가 달라지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시장 환경까지 우리가 겹쳐서 보면은 그림이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급 쏠림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좀 억울하게 빠져 있었던 거니까 그런 게 풀림과 동시에 쏠림이 풀림과 동시에 이런 호재들이 반영이 되면 당연히 주가는 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증권사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 조정 중입니다. 뭐 KB증권은 가뿐하게 이 85만 원까지 지금 보고 있고 뭐 신한투자증권도 계속해서 상향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뭐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 기준으로도
현재 대비 지금 굉장히 상당한 상방 룸이 열려있는 상태고, 물론 이 리스크가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종목은 없으니까 리스크가 아예 없진 않은데, 전기차 시장의 확실한 회복은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뭐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가격 공세도 좀 계속되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도 무한정은 없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리스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제 이 성장축이 여러 개가 좀 있고, 시장 수급 관점에서도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최주선 사장이 얘기한 이제 비관적 낙관주의, 이 말이 딱 그런 뉘앙스인데, 우리가 이 위험은 인지를 하되, 위험성은 인지를 하되 이 위험 위에서 이길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놨다는 자신감이에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이제 삼성 SDI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스토리가 진짜냐 아니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봤듯이 뭐 숫자로도 계약이나 로드맵으로도, 그리고 이제 시장 수급적인 관점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스토리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흐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인사이트 전달드려 볼 테니까 영상 꾸준히만 좀 시청을 부탁드리고,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까지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구독 버튼을 눌러놔 주셔야 제가 다음에 영상 올릴 때도 우리 주주님들이 바로바로 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 주주님들께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